안녕하세요, 나수지입니다. 지난 컨텐츠에서 제가 해외 주식 세금 관련 내용을 담았는데요. 댓글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 주식 세금 2탄으로 해외 주식 세금 완전 정복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해외 주식으로 250만 원 미만 수익이 났을 때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을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해외 주식으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차익이 2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0원이니까 가산세가 붙을 수 없고, 따라서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250만 원보다 수익이 덜 났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외 주식에서 250만 원 미만으로 수익이 나셨다면 신고를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또 절세법 관련해서도 증여 부분을 궁금해하신 분이 계셔서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부간 증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절세도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식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는 것보다 만약에 주식을 증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식을 증여하는 게 세제상 유리하기도 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이용하는 건데요. 배우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그리고 자녀나 손자녀라면 10년 동안 성년은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은 2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매길 때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으로 합니다. 주가가 단기에 급등한 경우라면 평균 단가도 낮아질 수 있겠죠. 또 주식을 증여해서 매도하면 양도세를 매기는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식을 받은 사람이 주식을 팔 때는 원래 주식을 샀던 매수 단가가 아니라 이 주식을 받은 시점의 단가로 차익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테슬라 주가가 300달러일 때 하나 기준으로 1억 원어치를 샀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주가가 600달러에 와서 이 주식 가치가 2억 원이 됐습니다. 이때 바로 매도하면 차익인 1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배우자의 증여를 하면 일단 6억 원 이하니까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테슬라 주식 2억 원어치를 팔더라도 매수 단가가 300달러가 아니라 주식을 받은 시점에 600달러인 것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도 없거나 크게 줄어들겠죠. 물론 이 경우에는 절세를 위해서 일부러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를 빌렸다는 점이 드러나면 2월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서 증여를 하면 취득 원가를 증여한 시점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적용하지 않고 처음 주식을 샀을 때 가격으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증여 받은 사람의 주식 매도 금액이 다시 증여를 한 사람한테 돌아간다든지 이런 절세만을 위한 증여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질문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디테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게 많았어요. 주식을 사고 팔 때 환율이 계속 바뀌는데 어느 시점의 환율로 계산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주식을 매수했을 때 시점의 환율과 매도 시점의 환율을 각각 반영해서 원화로 환산했을 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더 정확히는 주식을 팔아서 결제 대금이 계좌로 들어왔을 때, 이 들어온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달러로 거래해서 원화로 환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매도 각각의 시점에서 원화 가치를 환산해서 세금을 정하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 환율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가,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외국 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기준 환율은 서울 외국환 중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날짜별로 확인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필요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양도차익 관련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할 때 주식 가격은 뭘 기준으로 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해외 주식도 분할 매수 많이 하시죠. 이 경우에 매수 가격은 뭘로 보고 과세를 해야 될까? 원칙은 선입 선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테슬라를 200달러, 300달러, 400달러에 각각 10주씩 사서 총 제가 3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500달러까지 올라서 500달러에 10주를 팔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선입 선출,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파는 걸로 보고 200달러에 산 주식 10주를 판 걸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보통은 해외 주식을 매매해서 차익을 낼 목적으로 저희 지금 매수를 했잖아요. 해외 기업 인수하려고 산 거 아니니까요. 저희 같은 매매 목적, 단기 투자 목적이라면
이건 해마다 선입선출 그리고 이동평균법 중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테슬라를 제가 30주를 샀다가 10주를 판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입선출에 따르면 $200에 산 주식 10주를 판 걸로 보고 $500에 매도했을 때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건데, 이동평균법은 매수한 주식의 평균 단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면 제 매수 평단이 $300가 되니까 $300와 $500의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동평균법이 더 유리하니까 국세청에 올해는 제가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세를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요. 사실 위에서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증권사의 신고를 대행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이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을 합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증권사의 양도세 신고를 맡기실 때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 거래한 내역을 송부하는 식으로 통산을 해서 계산을 해달라고 해야겠죠. 또 다른 질문으로 국내 주식 대주주 요건에 해당될 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난 컨텐츠에서 제가 대부분의 경우에 국내 주식 양도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만약 종목당 10억 원어치 이상을 보유를 하시고 계시거나 코스피 종목이라면 1%, 코스닥이라면 2% 이상 지분을 가지고 계신 대주주시라면, 이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손익을 해외 주식의 손익과 합쳐서 양도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주식에서는 손실을 입었더라도 해외 주식에서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냈으면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는 이 둘을 합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라면 여전히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손익을 합쳐서 계산할 수 없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또 배당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원천징수가 됐다고 해도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이거 역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과 대상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맞습니다. 해외 주식에서 배당을 받으신 금액이 다른 이자나 배당 소득과 합산해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주식 배당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될 점은 배당 세율에 관한 건데요. 해외 주식 배당 세율은 현지 배당 소득세율이 한국의 배당 소득세율인 14%보다 낮을 때만 추가로 징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요 현지 배당 소득세율이라는 기준이 상장 시장에 따른 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소속 국가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보통은 미국 시장에 상장한 미국 기업에 투자하실 테니까 해당이 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좀 까다로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중국 게임사 네지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사인데요. 하지만 이 기업의 등록 소재지는 케이맨 제도입니다. 이 케이맨 제도는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죠. 배당 소득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라도 한국에서 따로 배당 소득세를 뗍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 세금과 관련해서 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난 영상에 달린 댓글 보면서 저도 세금에 대한 이렇게 관심이 뜨거우시다는 점에 놀랄 정도였습니다. 세금을 내야 될 만큼 돈 버신 분이 많다는 의미겠죠. 수익 내느라 모두 고생하셨고요. 유익하셨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